안녕하세요. 저는 23년 차 사서 이천 마장도서관 팀장 김은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오늘이 그 세미나 지금 마지막 시간인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지쳐 있으실 시간일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제가 재밌는 강의를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사실 강의 의뢰를 받았을 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 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은 서비스 대상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대학 도서관에 계신 사서 선생님께 과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특별할 것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또 이미 많은 도서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일 수도 있어서 괜히 선생님들의 귀한 시간을 뺏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냥 제가 23년간 공공도서관 사서로 살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진솔하게 풀어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부담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 선생님들께서 하나라도 건지는 것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오늘 온택트 시대의 디지털 플랫폼 사용법 같은 기술적인 부분은 감히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 분야에 있어서는 선생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오늘 시민들의 마음 충전소 또는 감성 플랫폼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부족했지만 매 순간 진심을 담아서 시도했던 마장도서관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1997년도에 이천 시립도서관 사서로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고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이천시 공공도서관에서 23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에 이천시 최초로 사서팀장이 되면서 마장도서관을 개관을 했고요. 그 마장면이라는 시골 마을에 위치한 우리 도서관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도서관 마케터로서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와 도전들을 해왔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장도서관은 개관한 지 2년 조금 넘었고요. 사서 수는 3명이고 연면적이 500평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규모의 도서관입니다. 규모는 작지만 공간 구성이나 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서비스에 있어서 사서들의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온라인 독서 카페 내 방 안의 도서관 운영 사례를 설명하기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든든한 토대가 되어 주었던 마장도서관의 대표 사업들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7가지 사업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천 마장도서관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던 사업은 바로 인문학 사업이에요. 당신에게 권하는 인문학이라는 타이틀로 매월 인문학자분들을 모셔서 강연회를 개최했고요. 또 느리고 깊게 읽는 안단테 인문학이라는 과정도 운영을 했고 또 올해 새롭게 기획해서 작가와 독자의 새로운 자유로운 소통의 장으로 마련했던 둥근마을 북토크까지 운영하면서 2년여 동안 수많은 강연자분들이 마장도서관을 찾아주셨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그동안 마장도서관을 찾아주셨던 작가님들의 모습인데요. 강원국 작가님을 시작으로 해서 공희숙, 서경덕, 김윤나, 정혜진 작가님까지 한 40여 명의 작가님들께서 마장도서관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없는 인문학자분들을 초청해서 꾸준히 강연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이천시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여주 등 타 도시까지 소문이 나서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주셨었고요. 또 매회 강의실을 가득 메워주신 시민들 덕분에 감사하게도 마장도서관이 인문학의 메카라는 과분한 명성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도서관을 알리기 위해서 두 번째로 시도했던 것은 바로 북큐레이션인데요. 마장도서관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바로 북큐레이션이에요. 최근에 많은 공공도서관에서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북큐레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도서관마다 비슷비슷하게 존재하는 추천도서 코너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새로운 기획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비해서 예산이나 공간 활용에서 조금 자유로운 동네 책방의 북큐레이션을 벤치마킹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정말 하루 종일 작정하고 책방 투어를 했던 날도 있었고요. 저는 여행을 가더라도 꼭 책방을 들르거든요. 그래서 맛집보다 책방 검색을 더 먼저 하는데
그렇게 춘천, 뭐 대전, 뭐 수원, 서울 등 한 40여 곳의 동네 책방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는 도서관을 물론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 도서관과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동네 책방에 주는 그 푸근함이 참 좋아서 주일마다 시간을 내서 참 많이도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방문한 동네 책방의 북큐레이션에서 영감을 얻어서 우리 도서관에 10개의 북큐레이션 코너를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마장 크루스픽이라는 코너는 제가 직접 읽은 책으로만 구성을 했기 때문에 특히나 애착이 가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이게 왼쪽 화면에 보시는 사진이 그 마장 크루스픽 코너 사진인데요. 인상 깊은 구절이 있는 페이지에 OHP 필름을 끼워 넣은 다음에 그 위에 뭐 문장 밑줄을 긋고 감상을 적는 방식으로 해서 정성을 담아서 큐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시는 그 블라인드북 사진은 저희는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한 40건 정도를 선별을 해서 블라인드북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선물 받는 느낌이라고 그날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난달에는 그 할로윈 특집으로 블라인드북 서비스를 했었는데 정말 순식간에 다 대출이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독립서점을 통해서 현장 수서한 독립출판물을 우리 도서관 특성화 도서로 선택을 해서 장서 구축을 하는 데 많은 노력과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는 한 400여 종의 독립출판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마장 크루스픽 코너에서 활용한 OHP 필름 모아둔 사진과 또 제가 매일 기록했던 필사 노트 그리고 동네 책방 탐방 사진들이 있는데요. 제가 읽은 책의 독서 후기와 필사 자료들 또 그리고 도서관 운영 사례들을 꾸준히 블로그에 업데이트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자료들은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소개할 사업은 시민작가 양성 프로젝트인 나도 작가 되기 사업인데요. 도서관이 개관한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 시도했던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은 10개월에 걸친 장기 프로젝트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무모한 도전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그 개관한 지 1년도 안 된 도서관에서 시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사업이 아니냐는 걱정과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솔직히 운영하면서 부족한 점도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출판 기념회까지 감동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자와 담당자 간의 끈끈한 연대와 믿음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에는 총 91명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심사를 통해서 15명을 선발한 후 최종적으로 11명이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하셨어요. 이 중에서는 그 정식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내년 1월에 출판을 앞두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출판 방식은 자가 출판 플랫폼인 북크크를 통해서 POD 형식으로 출판을 했고요. 현재 그 북크크 사이트뿐만이 아니라 예스24나 알라딘, 뭐 교보문고 등 온라인 대형 서점에서도 이 11분의 책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사람은 한 권의 책이다라는 취지로 2020년에 야심차게 시작했던 우리 동네 사람책 사업인데요. 아쉽게도 그 코로나 상황으로 시작하자마자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멈춰 있을 수가 없어서 최근에는 온택트 사람책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새롭게 추진하면서 다시금 활기를 찾고 있습니다. 현재 한 15명 정도가 사람책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저는 그 전문 강사들의 강연과는 또 다른 재미와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책 활동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업들에서 얻은 경험과 결과물의 집약체인 온라인 독서활동 커뮤니티인 내 방 안의 도서관을 만들게 됩니다. 이 보시는 화면이 그 카페 대문의 모습인데요. 저희 네이버에 카페를 개설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대학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 다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로 예상치 못했던 비대면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계획했던 프로그램들은 중단되거나 연기가 되었고 또 언제 다시 이용자들이나 학생들을 대면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됐었잖아요. 현장에 계신 사서 선생님들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막막했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도 그랬었거든요. 도서관 문이 계속 열렸다 닫혔다 반복되면서 사서들의 사기도 또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서관인들 모두가 비대면 시대의 도서관 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요. 만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만나지 못해도 할 수 있는 온라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였고 또 더 나아가서 코로나 블루로 힘들어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마음 충전소 역할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이 독서 문화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고 특히 책을 통해서 공감과 위로가 가능하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 없이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기 위한 온라인 독서 활동 공간인 내 방 안의 도서관을 정말 운명처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2월 시즌 1을 시작으로 해서 11월까지 해서 네 번째 시즌을 마무리했거든요.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30일, 50일, 100일 코스로 세분화해서 독서활동 프로그램들을 운영했고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시즌을 이어가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시즌4까지 이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즌4를 마친 상황이지만 카페 내에서 회원분들이 자발적인 독서 활동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시즌1에서 시즌4까지 운영한 프로그램은 크게 글쓰기 분야, 손글씨 필사, 함께 읽기, 온라인 독서 토론, 온라인 북토크, 원미닛 잉글리시, 온라인 북큐레이션, 도서관 옆 북코닉 등 8개 분야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 분야입니다. 100일 글쓰기 챌린지는 제가 제시하는 주제에 맞게 100일 동안 매일 글을 쓰는 도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저도 참여자의 한 사람이 되어서 100일 동안 함께 글을 쓰면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무조건 5문장 쓰기는 전문 글쓰기 강사가 첨삭 지도를 해주었던 글쓰기 과정이었습니다. 카페 운영 프로그램 중에서 유일하게 예산이 소요됐던 과정이었는데요. 다른 과정들은 제가 콘텐츠를 직접 다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예산이 소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과정은 강사가 첫 문장을 제시하면 그 문장에 이어서 5문장을 완성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강사가 매일매일 그 빨간 펜 첨삭을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당황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자신의 글을 이렇게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또 수정해주는 사람이 그동안은 없어서 굉장히 그걸 어색해 하셨었는데 그 부분도 그랬지만 또 이게 오픈 게시판이다 보니까 자신의 글의 단점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부끄러워 하셨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강사가 칭찬 코칭도 해주시고 또 애정어린 조언도 해주시면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다음 토닥토닥 글쓰기 과정은 내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는 치유하는 글쓰기 과정이었습니다. 내 마음, 내 생각, 내 세계에 대해서 주제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글을 쓰는 과정이었는데요. 그 자신의 마음속 응어리들을 글로 풀어내면서 치유받는 느낌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간 독서 기록장은 그 자신이 읽은 책의 독서 기록을 남기는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작성 양식 샘플을 드렸고요. 주 1회 이상 독서 기록을 남기는 미션을 드렸었는데 다른 분들이 남기신 그 독서 기록을 보고서 읽고 싶은 책이 많이 생겼다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손글씨 필사 과정입니다. 시즌 1과 시즌 2에서 가장 참여율이 높았던 감성 한자 시 필사 과정은 매일 한 편의 시를 손글씨로 필사한 후 사진을 찍어서 카페에 올리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담은 희망적인 내용의 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제가 한 100여 권의 시집을 직접 읽으면서 신중하게 시 선정을 했습니다.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분들은 그냥 필사만 하지 않으셨고요. 사진을 찍어 올리실 때 그 다양한 오브제를 사용하셔서 개성 있는 사진을 올려주셨었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사진들이 올라올까 기대하면서 진행했었던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즌4의 나를 위로하는 문장 필사 과정은 책 속에 있는 좋은 문장을 찾아내서 필사를 하고 그 문장에 대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곁들이는 것까지 범위를 확장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문장을 찾아내느라 굉장히 고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야너드 잉글리시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올드 팝송을 들으면서 가사를 필사하고 또 영어 가사 속에 숨겨진 문법적 표현을 익히는 학습적인 효과까지 제공했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가사와 함께 유튜브 링크를 걸어드렸었는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또 아름다운 가사도 접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즌4에서 운영했던 한 권의 책 필사 과정인데요. 김혜란 작가의 책 칼자국을 통째로 필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 한 권을 통째로 필사를 하려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 저작권 팀에 문의를 해서 그 필사 사진을 올릴 때 그 전문을 다 드러내지 않고 일부만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거나 어떤 물건으로 뭐 가려서 올린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카페로는 공유하지 않고 우리 카페 내에서만 함께 볼 수 있도록 관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방 안에서도 충분히 열띤 독서 토론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었던 온라인 독서 토론 과정인 방구석 도서관과 여성학자인 정희진 작가의 책을 읽고 집중 토론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했었던 때로는 정희진처럼 과정입니다. 독서 토론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각 논제에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독서 토론일 3일 전까지 그 참여자들이 뽑은 논제를 카페에 올려주시면 그 논제를 취합해서 진행자가 독서 토론 당일에 자유 논제, 선택 논제, 통합 논제로 구분을 해서 독서 토론을 진행을 했고요. 그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댓글로 달면서 굉장히 진지하면서도 흥미로운 독서 토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온라인 독서 토론의 장점이 그 정해진 시간에 독서 토론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 날이라도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그 논제를 보고서 언제든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토론일 그 다음 날에도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렸던 사례가 있습니다. 항상 독서 토론 도서의 선정은 회원들의 투표로 결정을 했고요. 독서 토론 진행은 사서가 하지 않았고요. 이 참여자분들 중 가운데 그 한 분이 재능 기부로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은 도서관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함께 읽기 과정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고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어서 난데없이 고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수준을 고려해서 초급자 코스인 어쩌다 고전, 중급자 코스인 아무튼 고전, 고급자 코스인 무조건 고전 코스로 나누어서 운영을 했고요. 사서가 추천하는 고전 문학 중에서 원하는 도서 한 권을 선택해서 30일 동안 완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했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벽돌책을 완독하신 분들이 많으셨어요. 저도 1권밖에 읽지 못했던 그 안나 까렐이나 3권을 완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네,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말씀해 주신 것이 정말 함께 읽기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독서가 체질은 책 좀 읽는다는 독서가들이 버릴 문장이 하나도 없다고 극찬했던 책을 찾아내서 함께 읽었던 느리고 깊게 읽기 과정이었는데요.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깊이 하면서 느리게 읽어야만 제맛인 책들이 있잖아요. 그런 책을 골라내서 함께 읽었는데 아름다운 문장을 읽으면서 큰 위로가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굉장히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고 낭독하는 과정이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는 과정인데요. 주중에는 시 필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이 줌에 모여서 윤동주 시인의 시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독하고 또 시를 읽은 후에 느낌을 공유하면서 가을밤의 여유를 느꼈던 감성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참여하기는 했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컸던 과정이었습니다. 5번째는 온라인 북토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번외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페 내에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이 카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온라인 북토크는 앞서 말씀드렸던 독서가 체질에서 함께 읽었던 책의 저자를 직접 초청해서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작가의 작품 세계에 대해서 들을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저희는 인스타그램과 도서관 밴드를 통해서 라이브 북토크를 개최했는데 매회 한 100명 이상이 접속하셔서 북토크를 시청해 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사서가 직접 영어 그림책 읽어주기 영상을 제작해서 서비스했던 빨강머리 사서의 원미닛 잉글리시인데요. 사서가 컨텐츠 구성과 편집을 직접 했고 또 그 제작한 영상을 SNS에 업로드해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1분 정도의 맛보기 영상이 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속 아이는 그 담당 사서의 딸인데요. 아이가 미운 5살이래요. 그래서 너무 말을 안 들어서 NG가 엄청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음 하겠습니다. 7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장도서관이 특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 북큐레이션입니다. 도서관 휴관 중에는 일반 도서, 유아용 그림책, 영어 동화책, 테마 도서를 선정해서 큐레이션하는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주로 마장도서관 인스타그램으로 소개를 했고요. 지금도 꾸준히 책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방 안의 도서관을 좀 더 확장해서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한 도서관역 북크닉인데요. 올 여름 산으로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대신 근처 공원이나 집에서 북크닉을 즐길 수 있도록 독서활동 패키지를 구성해서 대여를 했는데 매주 빠르게 선착순 마감이 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패키지 구성품은 사서 추천 도서를 포함해서 독서활동 키트, 체험활동 키트, 보드게임, 피크닉 매트, 가방 등이었고요. 주니어 패키지와 패밀리 패키지로 나눠서 대여를 했습니다. 이 반납된 도서와 물품은 소독 후 재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참여했던 어린이들이 굉장히 즐거워했다는 어머님들의 후기와 활동 사진들이 도서관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시즌이 끝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참여 후기를 남겨주셨었는데요.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해주신 말씀은 내 방 안의 도서관 덕분에 코로나 블루는 오지 않았다라는 소감이셨어요.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자발적 고립화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멈추어 쉴 곳이 필요했고 누군가의 공감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 시기에 내 방 안의 도서관에 모인 사람들은 읽고 쓰고 사색하고 토론하면서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답답하고 힘든 시간을 슬기롭게 견뎌나가셨습니다. 내 방 안의 도서관 카페를 처음 개설했을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리라는 기대를 하지는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일회성 행사로 기획해서 운영했던 프로그램이 아니라 24시간 열린 공간이었고 또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원하는 시간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서가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고 사서도 회원의 한 사람이 되어서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면서 시민들과 친밀하게 소통했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카페에 들어가서 참여자들의 글에 댓글을 달고 또 하트를 누르면서 친밀하게 소통을 했었거든요. 네, 그 노력과 진심을 또 시민들이 알아주시더라고요. 이 사업을 마치면서 제가 담당자로서 느낀 점은 시민들은 어떤 거창한 큰 이벤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저 불안하고 우울한 마음을 다독여주는 사소하지만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었는데 내 방 안의 도서관이 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유를 가지고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제공했다는 점 또한 이 사업의 가장 큰 성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하나의 도전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했던 사례들을 정리해서 국립중앙도서관 제14회 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 현장 사례 공모전에 도전을 했고요. 지금 말씀드린 온라인 도서 카페 내 방 안의 도서관, 시민작가 양성 프로젝트 나도 작가 되기, 북크리에이션 도서관까지 3가지 사례로 논문을 작성해서 공모전에 도전을 했고 그중에 내 방 안의 도서관 운영 사례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수상 결과가 제가 오늘 이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직접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 방 안의 도서관 운영을 통해서 도서관의 모든 프로그램은 대면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겼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고요. 또 온라인상에서도 충분히 활발한 독서 활동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증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 안에 사서의 진심을 담아낸다면 시민들의 다발적 참여와 감동이라는 보답이 돌아온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도서관 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일을 굉장히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여전히 도서관 일이 너무 재미있는데 그래서 간혹 워커홀릭이라는 말을 듣기도 해요. 근데 앞으로도 새롭게 시도해보고 싶은 사업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새로운 사업 시작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방 안의 도서관 시즌 1에서 시즌 4까지 매 시즌 새로운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도 항상 고려했던 것이 내가 그들이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의 마음을 건드릴 수 있는 포인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고민과 노력의 과정을 알아채 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항상 애정을 가지고 도서관을 찾아주시는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라도 새롭게 진화하는 도서관, 또 내일이 기대되는 도서관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들의 일상이 모두 멈춰버린 순간에도 문 닫힌 도서관 안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사서 선생님들 정말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조금 다른 형태의 위기가 또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떠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주저앉거나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 또 다른 길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상황에 딱 맞는 길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비대면 시대에도 우리 사서들이 소신껏 우리의 일을 하면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돌파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의 존재 이유와 사회적 가치는 우리 사서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효민 팀장님, 강연 감사합니다. 저희가 채팅창을 통해서 질의응답이 들어온 게 있어서요. 네. 두 가지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비대면 독서 활동 서비스 운영 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이 있었는지요? 사실 제가 어려운 점은 사실 크게 없었는데 제가 이 과정 굉장히 즐기면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근데 저희는 이제 기간이 30일, 50일, 100일 코스로 운영하다 보니까 끝까지 완주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요. 또 개인적으로 조금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분들을 그 카페에서 만나다 보니까 그분들의 생활 패턴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정말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시기적으로 조금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독서를 하시거나 필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카페에 그런 댓글들이 달리는 거예요. 오늘 3시 반에 일어났다, 4시에 일어났다, 그때 일어나셔서 카페 게시글이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정말 이 과정을 운영하는 그 시기에는 정말 항상 5시 반, 6시 일어나서 그날의 새 카페 게시글을 올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피로감이 약간 있긴 했지만 사실 저는 되게 이 과정이 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즐기면서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발표 네.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서가 세 분이라고 하셨는데 동영상, SNS 운영, 포스터 제작 같은 걸로 직접 다 하신 건가요? 저희 대학도 인스타그램 오픈을 고려하고 있는데 운영하실 때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그 사서 수가 저희 3명이에요. 이제 저희 3명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3명이 어떻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하는데 3명이 운영하기 힘들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서 수는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서가 있느냐에 따라서 도서관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인스타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개관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올라가는 홍보문들은 저희 사서가 다 직접 제작을 해요. 저희가 워낙 프로그램을 이천시에 있는 공공도서관 중에서 가장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문 제작을 뭐 업체에 맡긴다거나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됐을 거예요. 저희 사서들이 재능이 많은 사서들이 많아서 홍보문 제작도 다 직접 하고 영상 제작도 조금 어설프지만 직접 시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지금 내 방 안의 도서관에서 운영했던 모든 프로그램도 다 사서가 직접 다 제작을 했거든요. 저는 인원은 적지만 도서관에 대한 애정이 있느냐, 자신의 일을 진정으로 즐기느냐에 따라서 그 도서관의 가치가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홍보문 제작할 때 사실 요 한 가지 팁은 저희가 유료 사이트를 1년에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유료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홍보문 제작에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서 그 다른 도서관 분들도 한 1년 비용이 한 100만 원 이내인 것 같아요. 1년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 그거를 한번 계약해서 하시면 정말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미지 유료로 저희가 그 사이트를 운영하지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미지를 맞기 때문에 그걸 활용을 하시면 정말 퀄리티 있는 홍보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마장도서관 인스타그램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 운영했던 프로그램들이랑 홍보문을 다 참고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